자, 32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known 나왔으니까 유명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명한 미국의 ethnologist라는 좀 이상한 사람 나왔어요. 그냥 민속학자래요. 민속학자. 무슨 gist 하면 학자 정도로만 판단하면 좋습니다. 뭐 고고학자 그런 거 솔직히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어요.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이 사람은 만들었어. 뭐를? A rich and in-depth study. 자, 관사랑 이어지는 명사는 study,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 그러면 rich니까 부유한은 아니겠죠? 풍부하고, 그지? 그리고 in-depth, 깊이 있는, 아주 뭐 심도 있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했니? Women's evening dress. 여성분들의 그 evening dress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얘기겠죠? In the West, 서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의 그 여자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사구문 stretching back,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보통 stretch는 이제 뻗는 거니까 거슬러 뻗어갔어. About 3 centuries and using reproductions of engravings. 그러면서 뭐 3개, 3세기를 거슬러 올라갔고요. 그러면 분사구문의 1번 ing, 2번 사용했어. using 뭐를? reproduction이라는 건 복제겠죠. 복제품. gr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무덤인데 engrave는 새기다라는 뜻이야. 뭔가를 새기는 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engravings는 명사 쓰임이 될 수 있겠죠. 새겨진 것, 판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그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했다라는 소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굉장히 길죠. 자, 일단 having adjusted라는 have 플러스 pp로 시작이 되고요. 지금 중간에 끊어지는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라는 건 뒷문장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뭐 analyzing과 분석을 할 수 있었겠죠. 분석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거란 거? adjust, 조절했어. 그지? The dimension, 밑에 친절하게 나왔지? 보통 이제 dimension은 차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뭐 3D 할 때 이 D가 이 dimension이니까 여기서는 크기란 의미로 사용이 됐다고 밑에 친절히 나와 있어요. 그럼 크기를 조정한 거야. These plate, 이러한 판들, 아까 나왔던 요 판화를 설명하는 거겠지. 판들이 다 다를 거잖아. Due to, 당연히 뭐 때문에 their diverse origin, 다양한 기원들,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당연히 판화의 모양도 다르겠지만 크기도 다를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막 비교 대조할 거지만 그 크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성분들이 다르면 정확한 분석과 비교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런 차원인 거야. 그러면 다양한 어떤 출처, 기원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바꾼다라면 because of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판들의 크기를 조정하고 나서 이런 얘기겠지. 조정해서 그 사람은 뭐 분석할 수 있었죠? constant, 일정한, 일관적인 element, 그지? 이런 요소들을 연구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한 요소들을 분석해낼 수 있었어. In fashion feature, 어떤 패션의 특징들 안에서 일관적인 요소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 to analyze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번이 되는 거겠지. 보통 이런 경우는 이 to도 함께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좀 특이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었다?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구성하다, 구상하다, 결국엔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어떠한 연구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 연구가 어떤 건데 was neither A nor B. 자, 그럼 얘는 뭐다? intuitive, 직관적이면서도 approximate라는 건 대략적이냐. 그럼 잘 봐. 직관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감정적인 걸 설명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성적 판단인지 감성적 판단인지. 직관적이라는 건 기분에, 그지? 느낌에 이제 집착하는 그런 개념인 거니까. 그럼 그의 연구는 어떻다라는 얘기냐? 여기 굉장히 잘 봐줘야 될 게 보통 neither A nor B 정도로만 끝나면 아주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요런 건 많이 봐왔죠?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미안해 not이 아니라 neither 썼고 그 다음에 A가 나왔고 nor 나왔고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but C가 나와요. 그렇지? 그 말은 A도 B도 아닌 C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아니고 요겁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구조.
결국은 나의 A법이랑 비스무리하지만 그 부정적인 걸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직관적인 게 아니야.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대략적인 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precise, 정확한 것이고 mathematical, 수학적이며 그리고 statistical, 통계적인 거란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객관적인 거, 정확한 거라는 내용 표현을 긴 문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 또 어려워요. 단순히 reduce 하면 줄이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줄였다. women's clothing, 여자의 옷을 줄였어. 사이즈를 줄였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reduce 그리고 A 나왔고 2가 나왔죠. 그럼 reduce A to 뒤에 넣은 B, A를 B로 줄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A를 B로 정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게 축소해 나간다는 정리, 요약해 간다는 개념입니다. 여성들의 옷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certain number of feature, 결국 특정한 수의, 그러니까 특정 수의 특징으로 줄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여자 옷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잡고 이렇게 고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특정한 숫자를 설명할 땐 어가 아니라 the number of를 쓰지만 이 표현이 또 관용적인 거. 이번 9월 2학년 모의고사는 이런 관용적 표현이 상당히 많네요. 이 a certain number of가 특정 수의 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자, 어휘 꼼꼼히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 부연 설명 가겠지. length and size, 길이와 크기 of the skirt, 치마의 길이와 크기. 또 size and depth of the neckline. neckline 하면 이제 목이겠죠. 목선. 목선의 크기와 어떤 depth, 깊이 얼마나 파였는지. height of the waistline. waistline은 허리선이겠죠. 허리선의 높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정리해 나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 통계적인 거, 수학적인 거.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요 정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겠네요. 요 단어는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걸? 애매모호한, ambiguous라는 거, 그지? 근데 on 붙었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은 거야. 즉 분명하다는 얘기겠지. 그는 demonstrate, 증명, 보여줬어. 어떻게? 정확하게 뭘 보여줬을까요? that은 보여주다라는 demonstrate의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는 명사절 접속사. fashion은 뭐라는 얘기죠? regular phenomenon. 자, regular 아까 이것도 핵심 단어겠지? 왜?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랜덤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아주 규칙적인 phenomenon, 현상이라는 얘기지. 매우 규칙적인. 이 profoundly는 매우라는 강조 표현이니까. 그래서 매우 regular, 규칙적인 현상이다라는 거. 또 관사를 붙였으니까 명사는 단수명사. on으로 끝나면 단수, a로 끝나면 복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fashion이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뭔데? not, 요것도 not 나왔고요. but not. 그럼 not A but B 구문 정확한 해석.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조금 까다로운 느낌입니다. 그 fashion이란 뭐다? 위치하지 않습니다. 어디? annual variation, 뭐 매년 바뀌는 수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매년 무조건 바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the scale of history, 역사적인 scale, 규모에서 역사적 규모의 역사적 또는 scale 하면 이제 그걸 평가하는 척도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역사적 척도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야. 쌤이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패션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중요한 건 그런 랜덤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걸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역사적 척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니까 솔직히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for practically 300 years, 자 실질적으로 300년 동안 여성들의 드레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역사적인 뭐 척도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되지만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긴 주기가 있다라는 거, 매년 이건 아니다라는 개념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이겠죠.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됐나라는 의문은 듭니다. 300년 동안 여성들의 드레스는 was subject to a very precise periodic cycle. 이 subject는 우리 뭐 이제 과목 주제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be subject to 하면 뭐뭐의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니까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여성들의 드레스는 오랫동안 뭐였다? 주제였어. Very precise periodic cycle. 매우 precise, 정확한 periodic, 주기적인 순환의 대상이었대요.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겠지. 그죠? 매우 주기적이었다는 얘기야. 그거에 일단 또 부연 설명. 자, firms reach the furthest point in their variation every 50 years. every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오면 우리는 뭐뭐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결국 50년마다 in their variation 그들의 변화에서 reach 도달할 수 있었어. 그 형태들은 도달했다. 어디에? far에 그거겠잖아. 그지? 최상급 가장 먼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죠. 변화에서 50년마다. 그러니까 변화는 주기적으로 일어나지만 50년에 한 번씩 정점을 찍었다. 그지? 매우 특이한 또는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갔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전혀 생기지 않는 지문이네요. 다음 문장. 만약 at any one moment 한순간 이 정도 개념이겠죠? 시간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만약에 치마가 이었어. at their longest 가장 길었어. 치마가 긴 게 뭐 유행하는 시점이라면 50 years later 50년이 지나면 치마들은 will be 있을 겁니다. at their shortest 가장 짧은 그지? 가장 짧은 치마를 입을 것이고 따라서 skirt는 became long again 다시 길어질 거야. 50년이 지나면 언제? being short 짧아진 이후 50년이 지나면 그리고 100 years after being long 길어졌던 것 이후 100년이 지나면 여기 숫자 장난치고 있겠죠? 현재가 0이야. 근데 여기가 짧았어. 그럼 50년 뒤에는 길어지겠지. 그 다음엔 또 짧아지겠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지금 여기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뭔데? 스커트가 이거네. 그지? 길었던 거니까. 길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짧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스커트는 50년 후 이후에는 다시 또 짧아졌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길었던 거니까 다시 짧아진 것이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한 칸 더 그럼 다시 길어질 거다라는 거. 50년, 100년으로 장난칠 만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단어적인 것들 당연히 체크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을 내면 정말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서브젝트 같은 것들은 단어 암기가 필요하겠고 아까 neither 있었는데 그치 이런 것도 있었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단어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관용 표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걸 조금 더 분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열심히 복습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문제풀이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